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방송 2부 지른책입니다. 창밖은 벌써 후원하고 차들이 다니는군요. 선거 29일 전입니다. 선거판을 지켜보는 눈은 자꾸 바뀌는데 한 가지 바뀌지 않는 게 있군요. 그건 민주당의 확정 편향을 쳐다보는 눈입니다. 그 폐쇄성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예측이죠. 확정 편향. 자신의 신념이나 이념에 부합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걸 뜻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이거죠. 이런 확정 편향은 친문 결집으로 나타나고 민주당은 친문 결집으로 어려워진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얘기입니다. 친문재인만으로 구성된 폐쇄성은 바꿔 말하면 배타성이죠. 그래서 이른바 진보 좌파 그룹 안에서도 친문을 바라보는 시선은 점점 미묘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친문으로 드러나는 걸까요? 지난번 강서울 후보 경선에서 일성 권리당원은 물론 일성 지지층이 금태섭 의원을 배척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경선에서 무명이었던 강선호 후보는 65대 35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물론 지역구를 제대로 관리하는 탓도 있겠죠. 그런데 신인 가산점이 필요 없을 정도의 대승은 확정 편향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솔직히 보수 논객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그런 확정 편향은 부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경멸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당내 민주주의는 절대 부활하지 못할 테니 말입니다. 그런 폐쇄적인 정당에서 일방적인 경선 결과를 두고 설마 당내 민주주의의 결과라고 부도대하지는 않겠죠. 톨레랑스를 외치던 이날의 진보 좌파가 언제부터 이런 확정 편향에 빠졌던 것일까요? 이런 확정 편향은 작년 조국 사태 때 우리가 너무 자주 목격했습니다.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길거리를 점령한 채 연좌 농성을 하는 식으로 거리 투쟁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신념과 조직에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들이 외치는 조국 수호 검찰개혁은 제가 듣기엔 민주주의 조종이었습니다. 그런 친문유일의 정당인 민주당에서 금태섭 의원을 낙마시킨 것을 당원들이 민주적 결정으로 미워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당 지도부에서 비례연합정당의 참여를 결정한 뒤에 전체 당원들의 투표로 명부를 찾는 걸 보면서 저는 민주당이 이제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원들이 확정 편향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당 지도부일 테니 말입니다. 친노유일로 뭉쳤던 과거의 열린 우리당도 똑같았습니다. 그런 확정 편향의 정당은 잘 보아도 팬클럽 같은 정당이죠. 그러니 작은 충격파를 견디지 못하고 조그만 구멍에도 둑이 무너지듯 무너져 버립니다. 이번 총선거는 좌파와 우파의 싸움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확정 편향의 좌파 정당과 보편적 우파 정당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다원주의에 비해 이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극단적 사고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극단주의로 부르는 이들 중엔 기독교 이런주의, 이슬람 이런주의 등 근본주의적 사고에 빠진 이들도 있죠. 이들 역시 확정 편향에 빠져 있는 겁니다. 어떻든 저는 민주당의 취약점을 바로 이 친문유일의 확정 편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우파 통합당의 약점은 무엇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역시 눈과 귀를 닫고 있는 겁니다. 그들 역시 바뀌지 않았습니다. 역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죠. 다만 민주당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자신의 신념에 맞는 것만 듣고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만 듣고 보는 게 다르다고 할까요? 바꿔 말하면 설령 신념이 달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걸 선택한다는 겁니다. 이 경우 언뜻 보면 스펙트럼이 넓고 자유분방해 보이지만 정당의 근본적인 요소, 이념의 동질성은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인을 넓힌다는 명분 아래 혹은 신선한 청년을 내세운다는 미명으로 그동안 자유우파를 위해 싸워온 인재들을 배척한 채 엉뚱한 일을 후보로 내세운 것은 바로 통합당의 그런 성향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역시 확정 편향의 일종이라고 해야 합니까? 지난 12일 동안 김종인 선생을 선대위원장으로 한다는 풍문으로 통합당은 매우 시끄러웠죠. 제가 김종인 선생 선대위원장 문제를 처음 방송한 게 2월 29일이니 벌써 2주가 훌쩍 지났습니다.
어떻든 김종인 선생 덕분에 그냥 묻힐 뻔했던 김영호 공관위원장의 사천 논란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대신 김종인 불가론 또 고개를 들었죠. 저는 2월 29일 방송에서 김종인 불가론 편에 섰습니다. 저는 그분이 언제나 승자 편에 섰지 그분으로 인해 승리한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지금은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지금 와서 김종인 카드를 버린다면 그건 통합당에 너무 큰 악재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김종인 카드를 버리려면 진작 버려야 했죠. 김종인을 선택하는 것은 중도 외인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보수 유권자들을 투표소로 유인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논란이 커질 대로 커진 지금 김종인 카드를 버린다면 통합당은 더욱 상상력이 부족한 구태 정당으로 비치기 십상입니다. 이거야말로 총선 직전에 대형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김종인 선생도 그냥 물러나는 볼썽사나운 모습은 보이고 싶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김 선생은 언론 인터뷰에서 한 발 물러나더군요. 통합당 공천위가 진행한 공천에 대해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말하자면 사천 논란은 이미 김영호 사태를 불렀고 문제된 공천은 최고위가 어떤 방식이든 정리를 할 테니 자신의 관여에 공연히 분란을 더 키우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아마도 이 정도 논란이 있는 공천을 최고위가 그냥 넘기지는 않을 거라는 판단도 섰을 겁니다. 김종인 선생은 태영호 후보를 둘러싼 논란도 해명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사람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분은 지역구보다 차라리 비례대표로 출마하는 게 더 정상적이라고 얘기한 것이다. 그러니까 태영호 씨를 두고 탈북민이 국회의원을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지역구가 아닌 비례대표를 하는 게 맞는다는 취지입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저 역시 똑같은 생각입니다. 보수 야당 아성이자 신정치 1번지에 선거 국민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탈북자든 누구든 전략공천을 하는 것 자체를 저 역시 반대합니다. 그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비례대표로 해야 했고 그게 비례대표제 취지에도 맞는 거죠. 어쨌든 황교안 대표는 늦어도 이번 주말에 선대위원장을 결정한 걸로 보입니다. 언론 가십성 기사에 선대위원장 물망에 오른 몇몇 분들보다는 그래도 선거 전략은 갖춘 분이니 황 대표는 아마 김종인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결론을 낼 듯합니다. 그 경우 이번 총선은 볼거리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이낙연, 이해찬 대 황교안, 김종인은 자신들의 일생의 마지막 대회전을 벌이는 셈이 되겠죠. 그 네 분이 펼치는 지략 싸움이 재미있을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그나저나 통합당 컷오프 의원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16일 오늘을 기점으로 집단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동안 컷오프를 당한 몇몇 의원들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뒤에 당 지도부에 재심을 요구했죠. 제가 세어보아도 14분 중에 7분 정도는 무소속 출마를 결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엔 마산하포의 이주영 국회 부의장부터 진주월의 김재경 의원 그리고 영양울진의 강석호 의원 등 중진들이 상당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컷오프 된 분들이 거의 다 중진들이니까. 강릉의 권성동 의원은 무소속 출마를 이미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후폭풍이 이는 것은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그분들에게 명분을 주지 못한 까닭이 큽니다. 바꾸고 말하면 컷오프 중엔 명분이 전혀 없는 결정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뭐니 해도 언론의 관심은 홍준표 전 대표에게 쏠려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이제 대구 수성을에 캠프를 열고 당의 최종적인 반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어제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더군요. 대구 수성을에서 대구 시민들이 시민공천으로 홍준표의 당부를 묻기로 했다. 화요일 오후 2시에 대구 수성못 이상화 12 앞에서 대구 선언문을 밝힐 것이다. 대구 선언문, 출마 선언문이겠죠. 그러니까 당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을 잡아달라는 것인데 그 시한을 화요일 오후 2시로 못 박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누구처럼 상황에 매몰되어 허우적거리지 않는다. 자신을 구출하지 못하는 황교안 대표를 겨냥한 말이겠죠. 그는 자신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걸 모험이라고 썼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만약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다면 그의 정치 생명은 끝난다고 봐야겠죠.
그래서인지 탈당은 무소속 후보 등록하기 전인 3월 25일에 하겠다고 해서 다시 시간을 벌면서도 페이스북에 쓴 글은 잠못 비장합니다. 협잡에 의해 막다른 골목에 처했지만 이번 총선은 피할 수 없다. 그러고 보니 민주당에서도 컷오프 반발로 무소속 출마하는 분이 있더군요. 동대문 을의 민병두 의원입니다. 그가 한 말도 참 재미있습니다. 제가 출마하지 않으면 어석을 하나 내주는 것이 되지만 제가 출마하는 것은 반대로 어석을 하나 유지하는 것이라고 해서 용기를 냈다. 참 재밌는 말이죠. 그러니까 동대문 을에서 자신이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들이 결정되는 날이죠. 전에 공개 신청한 분들 가운데 몇 분을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 길환영 전 KBS 사장, 강미라 극동대 교수, 최광 전 복지부 장관, 박연정 전 서울시향 대표, 김영철 전 공군참모차장, 신원식 전 수방사령관, 이충상 전 판사. 저도 이분들의 이름을 다 외울 정도입니다. 기라성 같은 분들이죠. 그런데 이틀 전에 비공개로 신청한 분들이 면접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분들도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많더군요.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실 국장이죠. 그리고 조수진 전 동아일보 기자. 이런 분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 기자회견 때 송곳 질문으로 모두를 놀라게 한 김예령 경기방송 기자도 있더군요. 공관위가 정말 모두를 감동케 할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창밖이 밝았습니다. 부모님이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는식이었습니다.